변상욱의 기자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그럼 역사학자가 그 교과서 내용이 틀리다고 논문을 내거나 세미나에서 얘기하면 정부가 조사를 하나요? 외압이 있었는가? 외압인가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네요. 예. 오늘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두어 달쯤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사건인데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요? 예.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자기 안내견을 데리고 국내선을 타기 위해서 작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안내견은 이렇게 될 경우 동행한 장애인의 좌석 앞에 앉거나 그 앞에 좀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좌석과 그렇죠. 뒷좌석 사이에 거기 빈 공간에 엎드려 있는 게 누리죠. 그런데 여객기가 작아가지고 구조상으로 동행했던 장애인의 좌석 앞에 그런 공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다른 승객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비행기가 출발해야 되는데 공항 사정으로 이륙이 늦어져서 한 2시간을 기다리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는 안내견이 당황한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모시던 주인 옆을 갖다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게 불안해진 거죠. 그럴 수 있죠. 자꾸 주인한테로 가려고 애를 쓰니까 주인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고 또 그러다가 또 몇십 분이 또 지나고 하니까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이 자꾸 와서 주인한테 저 개 좀 가만히 깨라. 왜 자꾸 개가 낑낑대냐.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니까요. 기장이 비행기를 게이트로 다시 몰고 가서 공항 안전요원을 불렀습니다. 우리 비행기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사람 끌어내시오. 이렇게 해갖고 공항 안전요원이 장애인과 안내견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강제로. 그러자 승객들이 모두가 일어나더니 아니 승무원을 친절한 사람으로 바꿔 태워야지 어떻게 안내견과 장애인을 내리게 하느냐. 승객들이 우리도 다 내리겠다. 우리가 내리겠다. 예, 그렇게 된 거죠. 정말 승객들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또 기장이요. 시간도 늦었는데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시끌시끌하면 비행기를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비행편이 취소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여객기에 동승했던 모든 승객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1시간도 안 걸리던 거리를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를 가려고 비행기 타면 했던 1시간 정도 걸리는 데를 4시간 걸려서 함께 버스를 타고 간 거죠. 와, 이거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말하자면 친구한테 우산 씌워주는 것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더디가도 함께 가는 것이 죄송합니다. 민주복지사회의 모습인 거죠. 울컥하신 거죠 지금.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서울 광화문 지하 보도의 풍경입니다. 어떤 건가요? 광장 통로 한켠에 장애인 농성장이 있어요.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기서 신문고를 두드린 지 505일째입니다. 무슨 일로 저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몇몇 장애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장애계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500일 넘게 차관 광장에서 이 장애인들이 지금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정부가 맞춤형 복지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가난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제 폐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활동 보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장애 3등급 밑으로는 활동 보조 서비스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꼭 필요하면 받는 거지. 그 등급별로 나눈다는 게 이게 곤란한 거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부실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 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나가지고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12월에도 경남 의령에서 지차장애 4급이니까 활동보조 서비스에서 제외된 대상이죠. 40대 남성 역시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불이 나서 역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근데 4급이 됐죠?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급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의 관점에서 편의상 차이를 구분한 거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다 아니다를 나눈 그런 등급이 아닌 겁니다.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럼요.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할 수는 없다는 말씀. 장애인의 실제 환경과 장애의 특성에 따라 이 사람은 3급이든 4급이든 필요하다면 보조 서비스가 가야 되는 것이지 당신은
의료 등급상 얼마야 이렇게 갖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군요. 장애 등급을 이유로 복지를 갖다 확 잘라내고 부양 의무제를 이유로 해서 복지를 갖다 끊어내고 하면은 그게 복지 사회가 되겠습니까? 예, 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농성하는 사람들은 정부 국정과제에 이런저런 건 많이 들어있다고 이제 물론 인정을 하죠. 그러나 예, 예. 내용이 전혀 진취적이지 못한데 그나마도 그것도 실천이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장애 등급제 폐지 같으면 당장 목숨을 앗아가니까 이건 빨리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발달 장애인법 제정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거 2012년 5월에 발의가 됐어요. 새누리당의 김종록 의원이 발의를 한 법인데 예, 예. 발의를 했을 때 야 정말 좋은 법이다라고 학계에서나 장애계에서 대단히 환영했던 법률안입니다. 근데 지금껏 1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공청회 한번 딱 하고는 잠자고 있어요. 그래요. 예.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그래요. 총선 대선 공약입니다. 복지부 장애인 정책 제1순위 법안입니다. 이렇게 몇 번을 약속하고 문서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멀리 떨어져서 저쪽에 묶여 있는 거죠. 마치 그 안내견이 장애인 주인한테 못 가고 묶여 있는 것처럼 예, 이 법도 예. 장애인한테 못 가고 묶여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첫 토로 제시가 돼서 주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이유?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기다리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고 부모들이 삭발을 집단으로 했어요. 예. 이 법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머리까지 깎으면 빨리 만들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법률안보다 훨씬 못한 새로운 법률안이 다른 새누리당 의원 이름으로 슬그머니 등장했습니다. 왜 같은 새누리당 법안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랬더니 정부가 뒤에서 돈이 없어서 저 법률안대로는 못하고 새로 좀 하나 만들어 주셔라고 해서 작업을 한 거죠. 나온 거군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 안내견처럼 도움이 필요한 주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장애인 제도, 장애인 법률안들이 다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최근에요. 다른 일도 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4명을 2005년부터 2009년 4년 동안 손목과 발목에 철물점에서 산 애완용 개주를 묶은 뒤 침대에 묶어서 학대한 전북 완주군 장애인 시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 원장에게 내려진 처벌 벌금이 70만 원입니다. 허허. 간병인 2명은 벌금 20만 원.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 난 겁니다. 야. 인간을 몇 년씩 개줄에 묶어 침대에 묶어 놓은 게 벌금 70만 원, 20만 원짜리입니까?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원장은 너무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거였다라고 말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늘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그러면 모든 이제 아기가 있는 시설은 까짓 거 70만 원 준비하고 묶어버리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모든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보호 장비를 사자니 뭐 시설에 보호할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자니 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이유에서 장애인들을 마치 안내견을 저쪽에 묶어놓듯이 보호시설, 보호법, 예. 보호제도와 떨궈 놓는 거죠. 안내견 이런 제도 이야기. 바꿔야 됩니다.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